KFM 스페셜 무산된 하노이 선언 한반도 평화의 보관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할까 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그 뒤로부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앞서 일부에도 좀 살펴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달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한 경기방송 특별 취재팀 기자를 불러놓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기방송도 이제 지역방송이라는 틀을 깨고 과감하게 베트남 하노이에 특별 취재팀을 파견할 정도로 이번에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의 예상을 깨고 노딜, 빈손으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사실 좀 외교 관례를 따져봐도 이렇게 노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극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북미 간 협상이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정상회담에서 단 한 장의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제 외교의 역사를 되짚어봐도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6월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며 조율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북미 실무자급에서도 물밑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비핵화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놓고 협상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실무진들이 어느 정도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이를 확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하는 형식적 절차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 실무진 사이에서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사항이 있더라도 정상 간 담판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루고 이에 대해 합의문에 추가하는 형식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회담의 묘미이자 힘입니다. 이 같은 정상회담의 일반적 성격과는 달리 노딜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다시 양국 정상이 빈손으로 돌아갔던 2월 28일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죠. 윤정아 기자가 그날 그 협상 결렬 이후에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흥분되고 흥미로운 기자회견으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렬 이후 열린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매우 무거운 분위기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고 기자 역시도 상당히 충격스럽고 허탈한 심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취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그날 이제 오후 2시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였죠.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이유를 밝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면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전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히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에 폭을 놓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북 제재 완화 여부가 회담 결렬의 이유로 봤는데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놓고 북미 양국 간의 힘겨루기가 이제 계속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도 더 많은 대규모의 핵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로는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였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2차 정상회담 전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회담 전에는 이제 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아니면 또 중간딜이냐 뭐 갖가지 시나리오가 무성했었고 사실 뭐 이제 중간딜 정도 그런 형태로 양 정상이 타협을 볼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핵 시설 동결과 이에 따른 소규모 제재 완화를 담은 스몰딜이냐 네. 아니면 전면적인 핵 폐기가 이뤄지고 북미 간의 대사관급 외교 관계가 수립되는 빅딜이냐 회담 전에 사실 갖가지 예측들이 많았는데요. 예. 사실은 그 중간에 타협점을 찾는 중간 딜 형태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협상 결과를 보니까 북미 간의 협상은 말 그대로 all or nothing이었습니다. 즉 전면적인 핵 폐기가 없는 한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다 드러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로 전면적인 대북 제재 완화라고 하는 딜을 요구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 그러면서 그냥 미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도 그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이례적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리홍호 북한 외무상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오전 12시 10분 예. 이례적인 심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한 7시간 뒤에 이제 예. 일어난 기자회견인데요. 예. 리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과 2017년 채택된 5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채택된 제재 5건을 해제를 요구했던 거고요. 예. 그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결렬된 원인은 미국 측에 있다고 반격했는데요. 리 외무상은 회담 과정에서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 측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고집하면서 판이 깨졌다는 게 북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국 측은 애초에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없는 한 그 어떠한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확고히 견지하고 있었다는 건데 회담 이후 후일담으로 존 볼튼 및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빅딜 문서를 북측에 건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네. 대북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서로 빅딜 제안을 전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빅딜 제안 사실 공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가 아니고 후속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이런 미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또 문서로 구체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제의를 부각해서 북한을 상대로 후속 협상을 유인하는 동시에 압박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 CBS, CNN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성사를 원했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북한이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 생화학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포기를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 2개를 건넸다면서 그 문서는 미국이 기대하는 바와 북한의 경제적 미래에 관한 것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이른바 스몰딜로 회담장에 들어온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빅딜 입장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네. 사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초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매우 강경할 것으로 예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친구라고 호칭할 정도로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빅딜 외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경 입장을 유지한 거, 그 배경이 이제 궁금해지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존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 카운터파트도 없었는데 볼턴만 따로 앉아가지고 확대 회의하면서 정상회의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뭐 이렇게 고춧가루 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배석하면서 일각에서는 북미 간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핵폐기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를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까지 확대해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의 전면적인 폐기를 미국 측이 꺼내면서 북측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상의 문턱을 높이는데 존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었냐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북미 간의 회담 결렬 선언 전에 있었던 북미 간의 그 확대 정상 회담에서 이 한 장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이 화제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 마치 노려보는 듯이 이 존 볼턴 보좌관을 쳐다보고 있는데 존 볼턴 보좌관은 환히 웃고 있어서 이 양측 간의 표정이 좀 확연히 대비되는 그런 사진이었거든요. 결국은 그 화제의 사진 속에 이 회담 결렬의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곤 했어요. 북측에서는 뭐 처음부터도 그렇고 그 정상회담 이후로도 그렇고 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네, 북측으로서는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껄끄러운 상대를 만난 건데요. 예. 회담 결렬 이후에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 볼턴 보좌관이 빅딜 문서가 있었음을 공개한 것 역시도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에 있어서 존 볼턴 보좌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미국은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 즉 영변 이외의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함께 여기에 더해서 대량 살상 무기의 전면 폐기라는 어찌 보면 북한은 자신이 가진 모든 카드를 다 내놓으라는 선택을 강요받게 됐습니다. 예, 오늘 뭐 일부에서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북한이 그래서 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재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해서 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우려를 낳고 있고 그렇죠. 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되는 로켓 엔진 시험이 이뤄졌던 곳인데요. 예.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던 시설입니다. 예. 하지만 미 정보기관에 의해 찍힌 위성 사진을 보면 지난 2일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일부 시설이 재건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물론 이 같은 움직임이 회담 이후 이뤄진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 유관 기관에 따르면은 예. 지난해 8월 이후 아무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일부러 노출시킨 장면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그게 18일부터 그러니까 회담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자 그건 그거고 하여튼 그래서 그럼 북한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직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국정원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도 이 같은 동창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장으로 다시 활용할 가능성과 나중에 폐기할 때 원래 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려고 보완했을 가능성 둘 다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는 부품 조립 등 발사를 위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다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건지 아니면 정반대로 약속한 대로 미사일 발사장 해체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노출했는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제 중재자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는데 빅딜 협상만이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카드를 꺼내놨으니까요. 네. 예, 그거보다 뒤로 물러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다시금 그
역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하노이를 떠나면서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회담 결렬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게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북미 관계의 빠른 돌파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당기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항상 열어두면서 한미 간의 공조를 긴밀하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또 정부는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교류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북미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끊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남북 교류 모두 북미 관계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방관만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요새 뉴스 나오는 걸 보면 한미 공조에 금이 갔느니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편으로 본다느니 하는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역할을 주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전히 지금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냥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그 냉전 시절에도 미소 간의 핵 군축 협상도 결렬된 뒤에 그 뒤에 극적인 합의를 본 전례를 미국 언론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소 냉전이 첨예했던 1986년 당시 로나ल्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의 레이캬비크 회담을 상기하라는 건데요. 당시에도 핵 군축을 놓고 미소 정상은 두 차례 회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세 번째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1985년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1차 회담을 가졌고 이어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회담에서 합의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미소 간의 냉전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1년 뒤인 1987년 미국 워싱턴에서 중거리 핵전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도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서 북미 정상회담도 같은 노정으로 합의의 길에 이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장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협상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제 우호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물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매우 돈독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에게는 여러 개의 옵션이 있었고 우리는 어떤 옵션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흥미로운 이틀간의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담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네, 물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만약 3차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2차 회담의 실패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무진 협상에서 보다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얘기하는 건 회담 결렬 이후 백악관 측이 공개한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회담장을 나온 김정은 위원장이 환한 얼굴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며 헤어지는 장면이었는데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는 어렵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두 정상의 약속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이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는 사실 냉전 70년 동안 지난하게 쌓여온 실타래입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데 단 2번의 회담으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나친 욕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북미가 담대한 빅딜을 성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양측을 견인해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한다는 당당한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예, 윤종화 기자 얘기한 것처럼 70년 가까이 적대 관계로 있다가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은 지 지금 이제 1년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1년 만에
짠 하고 어떻게 또 급변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죠. 예.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예,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